호주에서 열린 프리시즌을 마친 후 휴식기 없이 곧바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은 다가오는 2026 월드컵 최종 예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6월 6일과 11일에 싱가포르와 중국을 연달아 상대하게 되는데 첫 경기가 바로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축구대표팀은 공식 감독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임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다양한 감독 후보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자신감만 넘쳐 위르겐 클롭 같은 톱클래스 감독을 데려오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뿐입니다. 현재 대표팀은 3개월째 공석 상태이며 황선홍 임시감독이 잠시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 황 감독이 정식 사령탑으로 계속 지휘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지난 23세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의 대실패를 기록하면서 23세 대표팀은 물론 성인 대표팀 지휘권도 박탈당했습니다. 결국 6월 2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새 감독 선임 소식은 없는 실정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과연 협회가 제대로 된 감독 후보군조차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제시 마르센 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도 결국 캐나다행을 선택했고 대한축구협회는 다른 국가대표팀 감독들을 물색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들이 발빠르게 대응하는 동안 한국축구협회는 손 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축구대표팀은 정식 감독 없이 2024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에서는 과거 울산 현대를 지휘했던 김도훈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K리그를 즐겨보는 국내 팬들에게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다수의 국내 팬들은 여러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파 감독인 황선홍의 실패를 지켜본 바 있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생소한 이름인 김도훈 감독에 대해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김도훈 감독이 그의 능력 이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아시안컵 패배 이후 여러 난관에 부딪혔던 한국 대표팀은 클린스만 전 감독의 임기 동안 비판을 샀던 선수 기용 방식과 전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집 명단에는 새로운 신예 선수들의 이름이 올랐고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배주는 이미 해외 리그를 시청하는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하루빨리 대표팀에 합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표팀에 자주 선발되는 선수 배주훈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스토크시티에서 뛰고 있으며 이번 시즌 클럽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력한 돌파 능력과 빠른 판단력, 테크닉을 겸비한 배주훈은 무엇보다 뛰어난 체력을 갖고 있다. 가장 힘든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십에서도 상대팀에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표팀은 손흥민을 뒷받침할 윙어 자원이 부족하지만 배주훈의 활약을 지켜보는 팬들은 한국팀의 공격력 부족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는 데 동의한다. 한국 팬들의 입장에서 이번 경기는 지난 아시안컵 이후 혼란스러웠던 대표팀 내부 분위기와 조직력, 화합을 재검토하는 기회다. 또한 처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하는 유망주들이 많아 기대가 크다. 상대 싱가포르는 피파 랭킹 155위의 약팀이지만 이번 경기에 대한 관심은 꽤 높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싱가포르인들이 표현한 화두나 이슈에 비하면 국내 팬들의 기대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러가지 면에서 한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래에서부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곳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K-팝의 인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구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손흥민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현지 언론과 수만 명의 팬들이 따라다니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최근 프리시즌을 위해 호주를 방문했을 때에도 손흥민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축구는 국민 스포츠이지만 럭비와 크리켓에 밀려 관중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단, 특히 손흥민의 프리시즌 합류는 호주 전역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10만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가 전부 관중들로 가득 차 호주 현지 언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규 시즌도 월드컵 경기도 아닌 단순한 친선전에서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는 것은 오직 손흥민 효과 덕분입니다. 이제 손흥민이 축구를 넘어 스포츠 전반에 걸쳐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위해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마다 매번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공항이 마비되는 것은 익숙한 광경일 것입니다. 예전에 태국에 들어갈 때도 거의 1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들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대표팀을 환영하는 싱가포르 팬들의 규모 역시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축구협회 측은 이번 경기를 위해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경기장을 새로 보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 이번 한국전은 전국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싱가포르전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2단계나 나고 최근 대표팀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만약 이번에 싱가포르에 패한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이번 한국전은 지든 이기든 무조건 자신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아니, 애초에 손흥민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시점부터 이미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승패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만약 싱가포르가 한국을 꺾는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국가 간의 실력 차이를 봤을 때 싱가포르가 한국을 꺾을 확률은 현저히 낮고 싱가포르 국민들도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울버햄튼 등 세계적인 유명 빅클럽 소속 슈퍼스타들의 모습을 직접 지켜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축구 열기는 유럽 그 이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여름 유럽 빅클럽들을 초청하여 프리시즌 행사를 자주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남아 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외 클럽들 간의 경기만 지켜봐왔지 자신들의 국가대표팀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은 쉽게 보지 못했던 광경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싱가포르에서 이번 한국전은 판매 개시 단 5분 만에 모든 티켓이 동나버렸을 정도로 전 국민들에게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국적인 이벤트는 곧 축구협회의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태국에서 열린 한국전에서도 8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경기장을 찾았고 이 경기의 시청률이 95%를 돌파할 정도로 태국 내에서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태국이 한국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계기로 태국 축구협회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3대0으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축구협회장이 경기가 끝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 경기로 인해 태국 축구협회는 1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다고 합니다. 단순히 관중 수입과 TV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국 축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이는 태국 축구계가 10년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도 바로 이 손흥민 효과를 이번 한국전에서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며 태국전 이상의 흥행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태국, 호주에 이어 이번 싱가포르 방문까지 보면 볼수록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1년 옵션을 발동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을 법도 합니다. 런던을 대표하는 스카이 스포츠의 기자 마틴 타일러는 손흥민의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는 단순히 선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 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사무엘은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 연봉을 올려 재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토트넘은 연장 옵션을 발동해 계약 마지막까지 선수를 붙잡아두려 한다. 이는 토트넘이 작은 클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핵심 선수를 팀에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고 선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토트넘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아직까지도 손흥민을 고작 19만 파운드의 낮은 연봉으로 부려먹으며 주급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핵심 에이스 손흥민에게 돈을 아끼면서 이것이 바람직한 구단 경영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레전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구단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레전드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누가 토트넘과 계약하려 할까요? 클럽과 국가대표 양쪽에서 팀을 이끌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손흥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트로피뿐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